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3분기에도 경남 지역 생산과 수출 등 산업 전반에서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3분기 동남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경남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공업 생산이 0.6% 소폭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수출도 1.1% 감소했으며 특히 수입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 해도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 읽기와 오감이 필요한 요리를 접목해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정서에 도움을 주는 동화 요리가 아이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사리 송사리 옷만 버렸다. 물결이 심술 부려 옷만 버렸다. 낭랑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책을 읽으며 시를 배우는 시간. 그런데 아이들 앞에는 책 말고도 요리 재료가 놓여 있습니다. 책에 등장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 자신감을 함께 키우는 동화 요리 시간입니다. 피클 있어요? 네. 상추, 슬라이스 햄. 교사의 설명에 따라 빵에 소스를 바르고 반듯하게 자른 햄과 고기, 치즈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어느새 책에 나온 송사리 모양의 버거가 완성됩니다. 류진욱 송사리입니다. 도둑처럼 꾸몄어요. 이거는 그 마스크 같은. 저마다의 개성에 따라 모양은 제각각. 책에 관심 없던 아이도 직접 만든 요리에 뿌듯해하며 다양한 모양의 버거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아이들이 좀 더 그 주제와 친해진 뒤에 요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몰입도가 높아지고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 동화와 요리를 접목함으로써 좀 더 나 이 책 읽어보고 싶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방과후 교실로 동화 요리 수업이 열린 지 4번째.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창원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동화 요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 전시회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넘어 차세대 게임 산업을 이끌 VR, 즉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가상현실의 게임 속으로 이준석 기자가 안내합니다.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젓는 관람객, 가상현실로 들어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그래픽으로 그려낸 공간에선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에서 하는 것처럼 되게 생동감이 있었고 되게 무서웠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해 지스타에서는 해외 게임 기업들이 특별관을 꾸리고 전용 장비 국내 출시를 발표하는 등 차세대 게임 산업을 이끌 VR, 즉 가상현실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 VR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도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VR 또한 마찬가지로 콘텐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 지스타에 중국에서 많이 오셨고 무엇보다 참여 기업을 통해 VR의 현재는 물론 미래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지스타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VR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다음에 산업, 교육 분야,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밝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도 VR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유명 게임 기업과 협약을 맺고 가상 증강현실 융복합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요즘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불경기에 잘 나가던 대형 식당에서 작은 가게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재활용 센터. 폐업으로 나온 식당 설비와 용품이 4층 건물을 꽉 채웠습니다. 대형 선반부터 노점상 조리기구까지 옥상도 모자라 주차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물건이라는 게 들어오면 나가고 해야 이게 유통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장소는 부족해지고 이렇게 막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재활용 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 타 지역에서 이곳 울산으로 원정까지 와 폐업 용품들을 인수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매출 100억 원을 자랑하던 대형 뷔페가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해마다 매출이 줄어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법원이 감유 집행에 나선 겁니다. 저희 건물주랑 대립이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저희 앞으로 영업을 안 해요. 올해 3분기 소비는 지난해보다 2%나 줄어들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소비가 줄다 보니 적자난이 가중돼 지난 3년간 음식 숙박업 대출금이 2,400억 원가량 급증했고 유흥주점도 5년 새 6.3% 줄어드는 등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청탁금지법의 영향까지 겹쳐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연화장 판매가 시작됐다는 소식과 크리스마스용 조명이 거리를 밝히기 시작했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시 중앙우체국. 지역민과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화장 판매 개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연말연시 연화장 판매를 일제히 시작한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연화장을 구매한 손님 50명에게는 끼를 결정하는 12간지 기념품이 증정됐습니다. 연화장은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담은 9가지 디자인입니다. 야마구치 현에서 판매하는 연화장에는 호후텐망구와 귤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便利なメールとか LINE も非常にいいんですけど、やはりですね、ちょっと面倒でも手をかけて心のこもった紙媒体の年賀はがきをご利用いただ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내에서도 연화장 판매량은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2004년에는 연화장 44억 장이 판매됐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는 30억 장으로 줄었습니다. 시모노세키시 한문해협에 인접한 아루카포 토지구와 카라 토지구입니다. 길거리에는 돌고래를 본뜬 기념물과 가로등에 8만 개의 LED 전구가 달려 불을 밝혔습니다. 어두워진 뒤에 일제히 들어온 불빛에 방문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찌감치 장식용 전구가 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下関を訪れた方にですね、ゆっくりと夜の下関をですね散策していただいて、彩りの街下関をですね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크리스마스 조명은 시모노세키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년 설치하고 있으며 11월 초에 점등을 시작합니다. 이 조명은 크리스마스인 다음 달 25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그림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적당하고 하늘빛도 깨끗해 만추가 절정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온은 평년값을 2, 3도 웃돌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찬 공기가 몰려오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모레부터는 12월 중순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꽤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아침까진 짙은 안개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크게 차갑지 않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10도, 통영은 13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김해 18도, 창원과 밀양 17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 시간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으로 예상이 되고요. 낮 기온은 16도 선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는 96억 원을 투입해 둔덕면 방아리 일대에 거제 시립박물관을 오는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하소설 토지 일본어 번역 출간을 기념해 일본 대규모 축하사절단이 어제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통영을 찾았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주차장을 기존 450면에서 720면으로 증설합니다. 사천시가 올해 초 그린 키위에 이어 제시 골드 키위 20톤을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상습 침수 지역인 창원시 용원 지역에 대한 침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우선 침수 원인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예산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건설사무소는 용역 결과를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2018년쯤 침수 예방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용원 지역은 홍수기만 되면 침수 피해가 나타나 지난달 태풍 차바 때 주택과 상가 등 44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7학년도 외국어고 예술고 특성화 고등학교 고입 전형을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외국어고 2곳과 예술고 1곳, 특성화고 37곳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고는 1단계 내신 성적과 2단계 면접 전형으로 구분돼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예술고는 내신 성적과 실기 전형 성적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또 특성화고는 내신 성적과 학교별 전형 요소를 반영해 다음 달 2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경상남도가 도입한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합천군은 이달 안에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양과 거창 남해군도 내년 안으로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 이를 사용하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